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재헌절이네요. 오늘도 완전 천사 주는 신인 허경영 81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신인이 났을 때. 최근 일이지만 허경영 총재의 신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작년 근이 있는 모 방송국이 허 총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합의라며 터집을 잡더니 터무니없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사진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가 트럼프를 만난 건 사실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의심이 나면 먼저 주미 한국 대사관이나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물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다 하지 않겠는가. 어이가 없었던 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미국에서 트럼프를 만나 북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건의했다고 이의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만약 그가 아니었으면 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왜 트럼프가 한국의 지도자 중에서 하필 허 총재를 택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방송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마다 말을 맞추기라도 하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두고 한간에 쓴 글을 대통령에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해 공작이었고 음모였다는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음모는 인간의 33가지 죄악 중에서 첫 번째에 속할 정도로 지탄받아야 할 대상이다. 진실은 얼마 가지 않아 밝혀진다. 섭리와 사필 규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해당 방송국은 무슨 속셈인지 사실 여부를 밝히려 하지 않았고 끝내 정정 방송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미관계의 실세이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재미교포 임청근 박사가 우리나라의 주요 일간지의 광고를 통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가며 허경영과 트럼프가 미국의 모처에서 만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그가 나서서 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는 사실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그가 한 셈이 된다. 이는 노벨상감이고 정치 지도자로서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깨끗하고 순수하며 거짓과 술수를 모르는 정직한 정치인이다. 그가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오늘날까지 정책만을 제시하여 왔을 뿐 역대 대통령을 발목 잡거나 비난한 적이 없다. 그가 정치판을 향해 한 말을 상기해 본다. 그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과연 예언적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고 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지금 이 말이 현실에 들어맞지 않은가?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나라의 예산이 수돗물처럼 새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라의 돈을 투명해야 하고 정치인일수록 깨끗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허경영이야말로 몸소 대한민국이란 배를 이끌 이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일찍이 정치에 뜻을 두었던 그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의 강연 등이 말해주듯 그는 신인이기에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일할 능력을 두루 갖췄다.
가뜩이나 그의 정치 공학적 발상이 혁명을 시사하는 등 파격적이어서 놀랍기만 하다. 그는 공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섭리로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의 교두보로 국가혁명당을 출범시키고 만장일치로 당의 대표가 됐다가 지금은 명예대표로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강연 등을 통해 자신의 보폭을 넓혀왔다. 그야말로 준비된 선지적인 후보라 할 수 있다. 그의 지도자상을 말해주는 대목을 소개한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걷고 있었다. 나이살을 먹은 사람이 그를 보더니 대뜸 발광체가 지나간다고 말하였다. 발광체는 광원으로서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며 다른 정치인은 달과 같은 암체 또는 반사체이고 보면 그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렇듯 그는 보통 정치인이 아니다. 왜 그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돼야만 하는가? 그의 눈물겨운 어린 시절이 말해주듯 엄청난 고통과 고난 그리고 고독 속에서 지낸 자로서 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경험들이 삶의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치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정치 현실만 해도 그렇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마다 진영 논리로 티격태격하기 바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다운 정책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골이 깊고 반토막 나듯한 이념에 편승하기보다 보수, 좌파를 아우르는 정책가로서 명실공히 중도파의 아이콘이자 구심점임을 과감히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3.3 정책의 선구사답게 국민들에게 솔직히 하소연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극좌, 극우가 심화될수록 국민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고 지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코로나19 시대여서 신본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자기와 같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일선의 전면에 나서는 일이 절실하다고 맞는 말이다. 거짓과 비상식이 난무하는 등 낡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가 지난 33년 동안 오로지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보관을 내놓은 3.3 정책을 보면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읽을 수가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면서 각계각층의 반응이 뜨겁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정책이 아니던가. 그러던 것이 제철을 만난 듯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를 살릴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 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지식인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정치권은 정책으로 심판받는 시대가 됐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결혼 및 출산 정책과 정치혁명 그리고 배당혁명을 들 수가 있겠다. 결혼 및 출산혁명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망국적 요인을 타파하기 위해 33년 전부터 구상했던 정책이란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가 내놓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 공영제는 복지가 아닌 투자이며 세계 꼴찌의 저출생을 막기 위한 파격적인 제도이다. 다음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정치혁명으로서 바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책이야말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되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등 약 3,000명을 정신교육대에 보내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시대에 반드시 수용돼야 할 역사적인 과제가 아닐까.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혁명부터 실현돼야 한다. 과거 민의원 시절만 해도 서로 봉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요즘처럼 보수도 없었다. 그때를 상기한다면 이러한 혁명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생각하게 하며 그러다 보니 하루빨리 그 시대로 회귀하고픈 마음이 꿀떡 같다고나 할까.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배당혁명은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매월 국민배당금을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이 정책을 통해 국민의 90% 이상이 중산층이 되어야 한다는 소위 신사조에 걸맞는 중산주의를 제창하고 나섰다. 그러고 보면 그는 중산주의의 창시자로서 마땅히 추앙받아야 하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케인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가로 우뚝 서게 됐다. 누가 말했듯이 그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나라의 앞날을 설계하고 준비한 정치인이 있었을까? 그를 눈여겨보면 다른 정치인과 확연히 다른 온도를 느낄 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상으로 일취월장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이자 귀감이 될 정치인이다. 그래서인지 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난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끝판왕이라고까지 말하는 이도 있다.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설득력 있는 그의 강연 등이 갈수록 국민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고 그를 연호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수많은 유튜브가 앞다퉈 그의 위상과 3.3 정책을 방송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뿐만 아니다. 지난날 그는 그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란 책을 내므로써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이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콜미와 라인나우를 발표해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크게 히트함으로써 작가 및 가수로서의 명성과 함께 정치가로서의 위상을 더 높였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많은 2020년만 해도 그렇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문의 하나인 한국공업신문에 의해 올해 위대한 한국인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들리는 바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주요 수상 사유를 들면 이의 신문 보도와 같이 허 총재는 3번이나 대통령에 출마해 획기적인 선거 공약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총선 예비 후보자를 무려 1,020명이나 출마시켜 거대 정당들보다 높아 선거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됐고 그가 10여 년 전부터 유튜브 강연을 함으로써 전 세계의 지지자들이 1억 명이 넘으며 국내에서도 500여만 명이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가 크게 주요했다고 한다. 그가 10여 년 전부터 유튜브 강연을 함으로써 전 세계의 지지자들이 1억 명이 넘으며 국내에서도 500여만 명이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가 크게 주요했다고 한다. 또한 허경영은 2020년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헌신과 노고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표시로서 금메달과
표창장을 전달받음으로써 국위를 선양하는 데 일조를 했다. 이는 지난 서울시장 보선이야 그렇다 쳐도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볼 때 호재가 아닐 수 없으며 자연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의 위상과 인기가 갈수록 상승 일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비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남북한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고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우리의 삼국지를 만들며 누구나 읽기 쉬운 한글을 세계의 공통으로 삼도록 하고 경제적 부작용이 심한 금융실명제, 상속세, 김영란법을 폐지하며 정치적 성향이 짙은 노조, 전교조를 폐지하고 전문인의 양성 등 교육혁명을 위해 수능시험을 폐지하며 초법적인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의 양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되 모병제로 하며 범죄자를 줄이기 위해 쌍벌제, 교도소를 폐지하고 중범은 제외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의욕 고취와 이들의 복리 정지를 위해 주 4일제 근무제를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하늘궁이 영성산업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포부를 내비쳤다. 어느 정치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엿보여 공감이 간다. 그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자세는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하며 따라서 땜질식이나 눈가림식의 대책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새 정치를 위해선 정권이 바뀌기보다 반드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설득력 있고 이치에 맞는 말이다. 오늘은 완전 천사 주는 신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흑영령을 많이 부르면서 복 짓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